콘서트 불금 조조 할인.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개막 취소 위기에 놓였다가 이틀 전 개막한 부산 국제영화제 소식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계신 서승희 프로그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금까지의 부산 국제영화제들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예년의 부산 국제영화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다수의 인원이 부산 밀집되는 대규모의 행사는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드카펫 행사, 야외 토크, 오픈 토크 등이 그에 해당하겠습니다. 올해는 1919년 대비 100여 편이 줄어든 총 192편의 초청작을 영화의 전단 6K 스크린에서 단 한 번씩 상영합니다. 규모가 축소되어 다소 아쉽긴 하지만 영화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관객과 영화의 만남, 더 나아가서는 관객과 감독의 만남을 추진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만 들어도 어떤 열정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축소된 영화제 때문에 아쉬워하는 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영화 상영 후에 보통 관객과 감독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영화제 상징이라 마찬가지일 텐데 GV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회의 게스트들 초청은 모두 취소됐지만 온라인 라이브 Q&A를 열심히 진행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작품이 총 30여 편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시차에도 불구하고 20작품이 넘는 감독들이 Q&A를 참석하겠다고 컨펌을 해오셨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되다 보니 시범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스태프들이 노고를 했는데요. 네. 이렇게 Q&A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무척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상황이 계속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사전에 온라인 예매 2시간 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의 표가 매진됐다는데 특히 인기가 많았던 작품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몇 편을 제외한 모든 작품의 자성이 거의 매진된 상황이고요. 인기가 맡은 작품은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도 한두 편을 소개드리면 먼저 너무 유명한 감독이죠. 70이 넘은 필립 카렐의 눈물의 소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감독이 평생을 다뤄온 청춘이라는 주제가 이번 영화에서도 펼쳐지는데요. 시대를 가늠할 수 없는 파리를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감독은 소녀들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시골 청년의 여정을 쫓으면서 청춘들의 초상화를 담아냅니다. 흑백 영화의 영상미도 뛰어난 작품이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편은 크리스찬 페촐트 감독의 운디네라는 작품인데요. 물의 요정이란 이름을 가진 운디네와 다이버인 크리스토프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작품으로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폴라 비어 배우의 연기가 관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며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정말 보고 싶어지는데요. 코로나로 열리지 못한 칸 영화제에서 선정한 56편의 발표작 중에서 23편이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할 예정이지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작품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서 프랑스와 오정 감독의 썸머 85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에이단 체인버스의 소설 내 무덤 위에서 춤을 추어라라는 원작에 감독의 자전적인 요소를 가미해 감독의 젊은 시절인 80년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작품입니다. 85년에 발표된 유명한 팝송 In Between Days를 작품에 삽입하기 위해 원래 썸머 84라는 제목을 썸머 85도로 바꿨을 만큼 이 음악이라는 것이 이 영화에서 중요한 만남을 차지하는데요. 국내에서도 곧 개봉한다는 소식이니 여러분 놓치지 말고 이 작품 꼭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작품은 2000년에 제작된 화양연화라는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작품은 꼭 20년 전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됐던 작품이에요. 당시 엄청난 인기가 있어서 티켓 예매 홈페이지와 접속 불가 상태까지 초래했던 작품입니다. 왕가의 감독과 그 두 배우가 정점에 있을 때 만든 화양영화는 이미 영화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전설이 돼버린 작품입니다. 예, 화양연화가 재개봉하는지는 몰랐네요. 이른 아침부터 말씀 감사드리고요. 남은 영화제 기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영화 이야기 나눌 영화 리뷰 크리에이터 여준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화제에 상영된 영화 중에서 크리에이터님께서 특히 기대하신 작품과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 작품인 것 같은데요. 정의삭 감독 그리고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주연의 미나리를 무척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장 미국적인 영화제이자 또 상업적인 성공의 가능성을 가진 인디 영화들을 상영하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지난 2월 한국 영화 최초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수상한 영화이거든요. 미나리가 그 먹는 미나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이 정식 개봉 전부터 기생충의 뒤를 잇는다는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그 정도로 기대받는 이유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초대됐던 미들버그 영화제에서 주인공인 한예리 씨가 배우 조합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예. 외신에서는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의 작품상의 유력 후보로 거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영화의 신선함을 평가하는 사이트인 로튼토마토에서도 현재까지 31명의 평가단이 모두 신선한 영화다라고 만장일치로 신선지수 100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인 기생충의 신선지수는 451명이 참여해서 99점을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관객들의 기대가 얼만큼 큰 영화인지 알 수 있을 대목이죠. 네, 배우 조합상은 정말 연기 잘하는 분이 받는 상 아닙니까? 네, 특히 외국 배우들이 받기는 사실 외국 영화제에서는 쉽지 않은데 또 수상을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영화의 어떤 연기도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보다 참여자는 적어도 점수는 더 높은 그런 네. 정도니까 정말 기대가 큰데요. 그럼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영화의 줄거리는요. 때는 198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한 한국인 가족의 아메리칸 드림과 네. 고달픈 현실 사이를 그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버닝이나 옥자에도 출연을 했던 한국계 네. 미국인 배우인 스티븐 연의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달라진 한국의 연기를 보는 것도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2021년 2월 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아직 국내 개봉 일자는 미정이긴 한데 부산영화제에서 미리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때 관람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정말 오랜만에 예술 소식 들으니까 뭔가 청량감이 느껴지는 기분이 네.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